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이제 인사를 한 거에 대한 우리가 평가를 좀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득실 이런 것만 따져보는데 조국 전 장관은 이런 표현했더라고요. 한동훈은 윤석열 정부의 왕장관이자 황태자다. 그 얘기를 했고 오늘 한겨레 신문 보니까 일면에 소통령 한동훈 이렇게 썼거든요. 이런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맞는 표현이라고 보세요? 정치적으로. 네, 아니면은 너무 나갔는데 요거예요? 일단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예고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청와대 기존 청와대의 많은 이제 부분들이 시스템이 축소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나눠진 권력이 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쏠리는 것이 아니냐, 후보자가 나중에 취임을 했을 때 이럴 수 있다라는 이제 우려가 나오는 거고요. 일단 이제 장관은 정무직입니다. 정무직이고요. 사실 정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얼마나 이제 그 공간을 확보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될 거고요. 이제 민주당에서도 지금 굉장히 반발하는 게 이런 최측근 게다가 정치 보복을 할 것이다라고 본인들이 예상되는 이런 후보자를 지명한 것 자체가 협치폭이다, 어떤 그런 경고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자 내몰라라 하지 않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네. 제 후배 후보자 내몰라라 하지 않겠습니다. 김태현의 정치쇼. 금요일 여의도래. 금요일 2부 여의도 정치인들의 말을 풀어보는 여의도 정마리아 시간 두 분 모셨습니다. 정치판은 내 손 안에 서울신문 손지용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치 거기서 안윤상 거기서 근데 정치 거기서 다음에 경제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안윤상 다 거기서 그러니까 좀 어색하긴 한데 어쨌든 김수민 시사평론가 피처링 윤석열 오늘은 안철수 한동훈 연습하시고 제가 성대모사에 실패한다면 국민들이 크게 고통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데요? 대박이다 진짜. 나 그냥 해본 말인데. 안윤상 독주 체제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됩니다. 비슷한데? 이 약간 스타카토처럼 탁탁탁 끊어서 하는 말투. 이거 너무 똑같고 지금 대한민국 최초 확실한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제가 굉장히 고심을 했습니다. 출근길에 이거를 주말을 더 연습해가지고 좀 더 완숙한 모사를 선보일 거냐, 아니면 한국 최초가 될 거냐. 한국 최초가 되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거 제가 그냥 던져본 거거든. 나는 못할 줄 알고. 야, 역시 실패하면은 제가 크게 고통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슷한데요. 좀 이따 다시 한 번 더 합니다. 이제 나올 거예요. 뒤에 안 나올 수가 없어. 레퍼토리가 별로 없어가지고 계속 고통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괜찮아요. 네. 저지해야 됩니다. 뭐 이것도 있잖아. 그런 거 하시면 돼요. 자, 오늘은 우리 첫 번째 아이템 요거예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유난 전격 회동 요건데 지금 방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출근길에 한마디 했어요. 공동정부 훼손은 될 만한 일이 있었다. 인수위원장은 완수할 생각이다. 다시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않겠다. 뭐 요 얘기인데 풀 워딩 들어왔나요 지금, 송 기자? 네, 그리고 또 이제 특히 보건, 의료, 과학기술, 중소벤처, 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더 전문성을 갖고 조언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일단 오늘 안철수 위원장이 출근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이제 이 전체 갈등이 풀리냐 마냐의 문제였는데 일단 어제 안철수 위원장이 출근을 하지 않았고요. 인수위에. 그리고 안철수 위원장이 추천했던 인수위원들 이제 같이 와서 일을 하기로 했던 분들도 같이 출근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어제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일단 어제 만찬회동으로 윤석열 당선인과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안철수 위원장 출근을 했다는 소식, 그리고 완수할 생각이다. 다만 공동정부를 훼손될 만한 일은 있었다. 이 부분은 짚고 지금 출근을 완료했습니다. 자, 공동정부 훼손될 만한 일이 있었다는 거는 내각에 안철수 사람들이 못 들어갔다 뭐 요건 거겠죠? 자, 일단 18개 부처 중에 0명인 거는 맞고요. 숫자로는요. 근데 이제 안철수 위원장 측에서는 그런 몇 자리 문제가 아니라 인선 협의하는 과정 자체가 없었다. 절차의 문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이 부분에서는 이제 서로가 원하는 바, 서로가 생각하는 바에 좀 수준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제 윤 당선인 측에서는 충분히 인수위원장으로서 또 8명의 인수위원과 함께 새 정부의 어떤 그런 국정 운영의 큰
차트를 짤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이제 추천 인사들도 받았는데 어제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제 검증에서 안 됐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보다 과정. 네. 자 근데 어제 막 아침이랑 오후까지는 난리도 아니었는데 저녁에 막 만찬하면서 화기애애했다고 그랬잖아요. 장지원 실장 표현으로는 실제 취재된 거였어요. 진짜 막 화기애애해서 막 그랬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어디 식사 자리나 이렇게 독대한 자리에서 늘 화기애애하게 좀 분위기를 주더라고요. 또 어제 또 식사와 또 뭐 간단한 소주를 곁들였다라는 것도 나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원래는 어제까지도 권영세 부위원장 게다가 지금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다가요. 게다가 이제 당내에서는 사선 중진입니다. 이제 권영세 위원장이 접촉을 시도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이제 굉장히 예우를 했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 윤석열 당선인이 이렇게 직접 나서서 해결할 거는 저희도 좀 뜻밖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돌아왔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안철수 위원장 입장에서는 명분적인 측면에서는 당선인이 직접 찾아와서 저녁 먹으면서 뭐 술 한잔하면서 야 공동정부 뭐 비슷해요? 네? 뭐 이렇게 해서 했다 쳐. 명분은 그 목소리 누구 목소리입니까? 당선인이요. 네. 이 권영세 저 통일부 장관 후보자도 찾아오고 그다음에 당선인이 직접 와서 뭐 하자고 뭐 이러면서 이제 명분을 줬는데 그럼 실리를 챙겨야 되잖아요. 근데 뭐 인선 다 끝났는데 뭐 있나 이제? 그게 좀 저는 묘연하긴 합니다. 공동정부 예를 들면 보건의료 과학기술 의견 듣겠습니다. 근데 뭐 의견은 아무 때나 들을 수 있는 건데 결국 뭔가 성과물이나 결과물을 줘야 될 건데 뭐가 있어요? 내각에 안철수계 국민의당 사람이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워딩이 이제 안철수 위원장이 보건의료과학기술 중소벤처 교육 분야에 더 깊이 관여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내각에 사람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깊이 관여할 거냐. 결국에 제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합당인 것 같아요. 합당하고 그 당을 통한 정당에서의 어떤 역할을 통한 정부에 대한 참여 이것 정도가 남아 있는 게 아닐까. 네. 송 기자는 어떻게 봐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합당이 이제 거의 세부 내용은 합의가 됐는데 이제 그 핵심 관계자가 저한테도 했던 말이 여의도는 다 끝났는데 통이동에서 틀어졌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합당 선언이 안 됐었는데 여기서 이제 지렛대로 조금 더 안철수 위원장과 국민의당 층의 지렛대를 조금 더 세게 잡으려는 저희도 그걸로 보고 있고요. 일단 그리고 어제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뭐 차관이라든지 공공기관에는 이제 또 포스트 정부, 공동정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했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내각에 뭐 자리를 들어가는 거를 뭐 많이 늘리는 것보다는 여의도에서 국회에서 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한 이후에 이 정당에서의 본인의 어떤 그 장악력을 조금 더 키우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뭐 초기 내각에서 청문회 할 몇 명이 통과를 못하면 그 자리를 채우려나? 글쎄 모르겠네. 아니 왜냐면 청문회를 다 통과하는 내각은 없으니까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제 대기자 순번에 들어간다. 이렇게 대기 합격 1번 뭐 이런 거. 자 그러면 우리 저 윤석열 정부의 1기 내각에 대한 평가를 좀 해봐야 될 건데 일단 민주당 반응부터 좀 들어보고 얘기 좀 나눠보죠. 인사가 망사가 되었습니다. 깜깜이 측근 정실 인사로 얼룩진 윤석열 정부의 첫 내각 인사는 실패작입니다. 친구 장관, 동문 장관, 신복 장관으로 채워진 총체적 무능 내각이고 국정 비전과 철학, 국민 통합, 여야 협치가 없는 역대 최악의 산무 내각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은 망사를 넘어 망국 인사입니다. 새 정부의 기대와 희망을 걸던 국민들에게 날린 어퍼컷입니다. 국정농단의 위험한 전조입니다. 암덩어리가 되기 전에 깨끗이 도려내야 합니다. 민주당 박홍구 원내대표의 얘기인데 뭐 야당 입장에서는 새 정부 출범하는 내각에 대해서 평가가 좀 박한 그런 뭐 항상 그래왔던 건데 생각보다 톤이 굉장히 세잖아요. 일단 김수현 평론가 평가부터 좀 해주세요. 윤석열 1기 내각 이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이제 전문성 위주의 내각이었다라고 하는 거는 맞다라고 봐요. 그래서 실력 위주의 인선이었다라고는 하는 건데, 근데 좀
안배라고 표현했죠. 안배를 특별히 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뭐 지역이라든지 출신 학교라든지 성별 이쪽으로 편중이 일어난 건 맞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본인도 사실 인정하는 거죠, 인수에서도. 예. 네. 근데 이제 안배가 안 될 정도이면서 실력은 또 반영했다라고 했을 때는 실력이 되는 사람이 그렇게까지 극소수인가라는 의문이 한편으로는 좀 들긴 해요. 네. 그래서 실력만 보고 뽑았는데 사실 이제 인재풀이 넓다면 실력으로 거르고 나서도 보면 뭐 여성도 좀 있고 뭐 여러 학교 출신들 또 여러 지역 출신들이 이렇게 섞여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된 걸로 봐서는 이것은 이제 종합적으로 본다면 좀 인재풀이 좁았던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한편 들고 그리고 이제 워낙에 인사청문회라든지 언론의 검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최근 몇 년 동안에 계속해서 소위 얘기하는 국민의 눈높이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좀 고사를 한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꽤 있었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평가는 잘 해주셨고 박홍근 원내대표의 말에서도 나왔지만 민주당이 이번 1기 내각에서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가장 화력을 집중할 사람은 누가 봐도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데 김수현 평론가 민주당은 뭐를 제일 많이 공격할 거예요?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 시작하면? 저는 총체적으로 공격을 할 총체적으로? 거다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한동훈 후보자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는 것은 그 검언유착 의혹에서 무혐의가 나왔잖아요. 그 부분은 이제 더 이상 뭐 뒤집을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그 당시 2020년 3월 4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그 이제 채널A 기자들하고 공동 대응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추가로 문제가 될 만한 부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검증 대상이 될 것 같은데 이제 근데 민주당의 현재 태세로는 이것저것 다 일단 다 꺼낼 것 같은 전부 다. 네, 그런 느낌이 들고 굉장히 또 여러 가지 설전들이 벌어질 것 같고 한동훈 검사장이 썼던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등장을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보고 일개 장관이라는 표현이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예전에 이제 한동훈 검사장이 이제 녹취록에서 나온 건데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일개 장관 사실 그 일개 장관은 검사 입장에서 법무부 장관한테 일개 장관이라고 한 건 아니고 국민 입장에서 한 거죠. 이제 일개 장관이라는 표현 때문에 추 전 장관이라든지 민주당에서 크게 발끈했었는데 이제 본인이 일개 장관이 되게 생기지 않았냐 뭐 이런 언어들도 좀 그런 단어들도 나오게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건 뭐 이제 청문회 과정이 뜨거워질 거라는 건 세상 다 예상하는 건데 일단 손 기자. 네.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이제 그 인사를 한 거에 대한 우리가 평가를 좀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득실 이런 것만 따져보는데 조국 전 장관은 이런 표현했더라고요. 한동훈은 윤석열 정부의 왕장관이자 황태자다. 뭐 그 얘기를 했고 오늘 한겨레 신문 보니까 일면에 소통령 한동훈 뭐 이렇게 썼거든요. 이런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맞는 표현이라고 보세요? 정치적으로? 네, 아니면은 너무 나갔는데 요거예요? 일단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예고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청와대 기존 청와대의 많은 이제 부분들이 시스템이 축소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나눠진 권력이 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쏠리는 것이 아니냐, 후보자가 나중에 취임을 했을 때 이럴 수 있다라는 이제 우려가 나오는 거고요. 일단 이제 장관은 정무직입니다. 정무직이고요. 사실 정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얼마나 이제 그 공간을 확보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될 거고요. 이제 민주당에서도 지금 굉장히 반발하는 게 이런 최측근 게다가 정치 보복을 할 것이다라고 본인들이 예상되는 이런 후보자를 지명한 것 자체가 협치폭이다, 어떤 그런 경고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자 내몰라라 하지 않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네. 제 후배 후보자 내몰라라 하지 않겠습니다. 저한테 했듯이 털든지 다 지켜보겠습니다. 근데 이 조국 전 장관도 이제 사실은 법무부 장관이 만약에 성공적으로 마쳤으면 그다음에 정치인으로 데뷔할 수도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역사의 과정은 없지만. 그렇죠. 그 당시에도 원래 조국 전 이제 당시 수석에게 그 총선 출마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는데 그걸 이제 고사하면서 장관으로 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일단 이거는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어떤 정치적인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정면 돌파하겠다는 거고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떤 곳인지 아주 정확하게 보여준 거기 때문에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민주당과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보면은 분명히 이제 어떤 그 말 정무 그 굉장히 지금 그 지명된 날 그 인터뷰만 봐도 이제 기자들과의 질답에서만 봐도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한 것으로 보이잖아요. 이제 본인의 뭐 유시민 전 이사장 관련 소송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에 따르면 이러면서 이제 국회 상황도 굉장히 잘 알고 있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입니다. 아니 아까 이제 장관은 정무직이라는 말씀하셔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때 검사일 때라는 입장이 달라질 거다. 전혀 다릅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이제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이 한 후보자를 다른 뭐 서울중앙지검이 아니라 이제 법무부 장관직으로 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득실 한번 따져볼게요. 윤석열 당선인은 당연히 이게 플러스가 된다고 생각하고 이 인사를 했을 건데 지방선거 앞두고 어때요? 전반적으로 이게 득이 될 것 같아요? 실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검소한박하고 한동훈 후보자 지명이 이렇게 맥놀이 피드백을 일으켜서 계속해서 판을 좀 키우지 않을까. 판이 커졌죠 지금. 예, 그리고 이제 검수완박만 있을 때는 이 정책이 옳은가 틀렸는가 이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국민들도 표심을 정한다거나 뭐 이런 흐름으로 갈 수 있는데 사실 이제 한동훈 후보자 지명을 통해서 좀 정쟁화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수사 일선으로 보내는 것보다는 법무부 장관으로 보내는 게 오히려 더 낫다라고 중립적이다라고 판단했을 수 있겠지만 거꾸로 이제 그 당선인의 최측근이 장관 후보자 특히 법무부 장관, 검찰에 관련된 장관 후보자로 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검수완박 추진 세력 입장에서는 이것 봐라. 검찰 세력이 정권을 잡고 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검수완박 쪽을 더 밀어붙이는 그 명분이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정책에 따라서 지지 성향을 결정한다기보다 유권자들도 지지 성향에 따라서 정책에 대한 태도도 결정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좀 진영 대 진영의 대결로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좀 가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민주당 끝까지 추진한답니까 이거? 검수완박? 일단 민주당이 검수완박이 당론 채택하는 의총도 굉장히 길었고요.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됐고 그리고 20대 30대 그 비대위원들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 내고 있는데 한동훈 후보자가 지명되는 순간 이제 내부 전열을 다시 가듬고 외부의 적이 이제 생긴 거잖아요. 새로운 강력한 적이 생겼기 때문에 내부 단속을 하면서 일단 밀어보겠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주간 신문들 보니까 박병수 국회의장이 미국 캐나다 출장에 잡혀 있어가지고 물리적으로 이게 안 될 수도 있다 이러던데. 이제 23일에서 24일쯤에 이제 해외 순방이 예정돼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차라리 박병석 국회의장이 순방을 가버리는 게 그러면 이제 김상희 부의장과 이 법안을 강행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병석 의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언론중재법 때도 그렇고요. 계속 여야 합의를 해달라. 그렇죠. 이제 직권상정 거부하고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지금 그래서 1차 데드라인이 23일에서 24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민주당이 원래 어제 이제 법안을 발의한다고 했었거든요. 늦어졌고 오늘도 지금 발의 여부가 조금 불투명합니다. 그러니까 날짜는 박아놨는데 이 법안 실탄 마련이 지금 이제 굉장히 작업이 정밀하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좀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다. 질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날짜 안 나왔죠 아직? 네, 그거는 이제 당선인이 인사청문 요청한 이제 취지와 그다음에 이제 범죄 경력서, 재산 목록 이런 부속 서류를 준비해서 다음 주쯤에 보내면 이제 그때부터 기간이 카운팅이 되는 거고요. 어제 1차 내각 인선 한 8명의 인사청문 요청안이 어제 국회에 송부가 됐습니다. 아직 총리도 안 잡혔어요 날짜 자체는? 총리는 이제 인사청문 특위에서 날짜를 정해야 되는데 특위에서 아직 날짜를 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20일 내에 끝나야 되기 때문에 치러야 하는 이제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해야 되니까. 자, 요거 좀 볼게요. 김수현 평론가.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어떻게 한답니까? 송영길 당 대표는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 보니까 전략 공천하면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던데 경선 꼭 해야 된다고. 네, 전략 공천을 좀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있죠. 왜냐하면 그 전략 공천이 자신을 향하게 된다면, 자신을 낙점하게 된다면 좋은 노릇이겠지만 지금까지 나왔던 후보들을 제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점, 이런 점들 때문에 전략 공천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그런 얘기를 특히 이제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 항복선언이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네.
그래서 현재 일단 주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반응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민주당 지금 그럼 민주당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예를 들면 제일 유력한 사람은 누구예요? 송영길 대표 말고 또 없어요? 지난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이낙연 카드를 묶어서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그 추대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아직 유력한 상황은 아니지만 어차피 이제 패키지로 치르는 선거이기 때문에 고심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상임고문 등판한답니까? 지금 보니까 SNS 활동 재개했다고 그래가지고 대부분 정치인들이 활동할 때 SNS부터 시작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머리 스타일을 바꿨다는 그 사진이 올라왔었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송영길 대표가 또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서울 지역은 전략공천 안 된다. 네. 그리고 이재명 전 후보는 보궐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와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1+1 커피 쿠폰 당첨자 알려드릴게요. 9298님 오전엔 항상 김태현의 청취자 애청합니다. 약간은 보수 성향 같긴 하지만 중립을 지키려는 모습 역력해서 듣기에 부담 없습니다. 야, 뭐 항상 대박 나고 장수 프로 견합니다 하셨고요. 역력해서라는 단어가 인상적이네요. 저도 그렇습니다. 2832님 시교라 좋아요 하셨고 8554님 테디 저 구독 예전부터 했어요. 기분이 좋아요. 정치쇼 100만 가자. 앞으로도 저희가 각 부 끝날 때마다 추첨해서 1+1 커피 드리고요. 9298님, 2832님, 8554님 오늘의 1차 당첨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의도 정말이야 마무리할게요. 손지훈 기자, 김수민 평론가였어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